을사년이 들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막연히 걱정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해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진 예언이나 미래를 암시하는 단서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죠. 2025년, 그것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해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 국사에서 굴곡진 운명을 상징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을사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말 대상성 보스님이 남긴 기록 중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을사년의 지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보스님의 이야기를 따라 2025년 을사년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스님의 생애와 예언적 배경. 보스님은 14세기 고려말 불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에 등장한 선종의 과목입니다. 그는 깨달음과 사상을 통해 당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가 남긴 신비로운 예언과 기록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보우스님은 1301년 양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태양이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탄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그 기질은 훗날 깊은 깨달음과 예언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출신 가문은 홍시로 당시 지방 토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으며 보우는 13세의 회암사 광지선사에게 귀의하며 불교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우스님의 불교 수행은 화두 참고와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9세는 조주의 만법기 1이라는 화두를 들고 7일 동안 단식하며 용맹정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첫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깨달음이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보우스님은 깨달음을 위한 열망이 대단했는데 26세에 과를 통과해 하게도 밝았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깊은 선수행과 화두를 탐구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조주의 무자화두 중심으로 수행하며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한 가지 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면 지도자는 국운을 뒤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고민한 그의 철학에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보우스님은 깨달음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 확실히 검증받고자 46세의 원나라로 떠나 임재의 맥을 넣은 천공선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인정받았고 임재종의 법맥을 이은 18대법으로 가사를 전수받았습니다. 원나라 황제와 대자의 초청으로 설법을 펼쳤던 보스님은 당시 권위 있는 인물로서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설법은 단순히 불교 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시제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우스님은 자신의 저서에 을사년 관련된 신비로운 구절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저서에서 을사년, 그 지도자는 혼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1352년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후 보스님은 공민왕과 인연으로 왕사 책봉되었다. 공민왕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로잡기 위해 보스님이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보스님은 단순히 불교적 가르침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권력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강한 지도력은 곧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호스님은 임재종의 법맥을 계승하며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들 중 일부는 당시의 시대를 넘어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합니다. 특히 그는 군은 한 지도자의 깨달음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태고 화상어록과 태고 유해는 선문답 형식의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을사년의 지도자는 백성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구절은 현대적 맥락에서 큰 흥미를 자입니다. 2025년에 한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독자들에게 의문을 남기게 합니다. 2025년 예언과 국군의 변화 2025년을 4년 이해는 단순히 숫자와 연도의 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 말 대선 승리 그의 깨달음과 예지 속에서 을사년에 대한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맞물릴 수 있는 구절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특히 스님이 남긴 문구들은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듯 생생합니다. 보스님은 그의 저서 태고와 상어로에 서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마치 지도자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암시합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람은 강할 것이고 물결은 높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소멸할 것이다. 여기서 바람과 물결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강한 결단력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스님은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를 떠나게 되면 그 순간 나라의 운명도 멀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4년을 맞아 지도자는 백성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힘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라는 심각한 분야를 겪을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늘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길을 찾지 않으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 구절은 마치 지도자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더불어 스님은 강한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올 것이다. 남쪽은 그 바람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맞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반도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도발일 수도 있으며 도자는 이를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이는 마치 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긍정적인 면과 논란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서 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강한 결단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님은 을사년 그 해에는 바람이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람을 등지지 못한다면 모든 곳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결은 그를 삼킬 것이다. 이는 지도자의
선택과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성패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2025년이 한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암시하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보우 스님의 이러한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 그리고 을사년의 미래는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을사년의 과거와 현재, 한국사에서 을사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의 압박 속에서 주권을 빼앗겼고 그 굴욕의 결과는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불어도 을사녀 단순히 연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우 스님은 을사년이 단지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그 운명의 빛인지 어둠 있는 지도자와 백성의 선택에 달려 이 따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을사년 새로운 시작 혹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905년에 을산야기 외세에 의한 강의였다. 2025년에 을사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늘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빛을 찾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땅을 보며 길을 잃을 것이 따위는 과거의 을사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외세의 압력과 강제로 인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2025년에 을사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과거와 미래를 넣은 듯한 신비로운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반복될 수도 새로워질 수도 있다. 과거의 어둠을 기억하는 자는 빛을 볼 것이고 그것을 넣은 자는 다시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가능성을 품고 이 일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과거의 을산약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익힐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을사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으로 남게 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기억을 가져야 한다. 기억은 길을 밝히는 빛이자 못된 길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순이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을사년의 지도자는 과거를 등질 수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무게는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2025년에 지도자가 과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님의 말처럼 그런 과거를 품는 지도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를 외면하게 될까요? 이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보우 스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뿌리는 깊어야 한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뿌리가 깊으면 바람도 멈출 것이다. 이 말은 지도자와 백성 한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 서로 간의 믿음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믿고 백성은 지도자를 믿어야만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는 외세 압력 속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보스님의 메시지는 미래의 을사년, 즉 2025년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스님은 이는 번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늘은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그 해를 지나면 빛과 어둠은 갈라지고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로 미래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스님의 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2025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거의 을사년 그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앞날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따라가기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예언이나 과거의 교훈 속에서 위로와 힌트를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해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 딱 맞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을사년, 우리 역사에서 아픈 상처를 남긴 해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를 줍니다. 195년 을산, 의학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믿고 서로를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힘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고 지금도 그 강인한 정신과 연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보스님이 남긴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그 방향은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가 함께 겪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2025년을 단순히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곁에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2025년 단순한 도전의 해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의 국군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처럼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연대가 그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